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최강의 식사. 운동 없이 매일 0.5kg씩 살이 빠지고 IQ를 20이나 올린다. 지은이는 데이브 아스프리고요. 앵글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IT 기업가, 마케터, 투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극적으로 개조한 바이오 해커입니다. 한국에서는 버터커피로 유명한 방탄커피의 창시자이고요. 현재는 블리프루프 이그제큐티브의 CEO입니다. 와튼 스쿨에서 MBA를 취득하고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 등 실리콘밸리에서 일찍이 성공을 거머쥔 가장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이 몸 여기저기가 망가져 있고 140kg의 뚱보였다는 거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을 살려 자신의 몸을 해킹합니다. 바이오 해커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실험과 여러 이론의 다이어트들을 본인이 직접 해보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던 이론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또 실험을 해봐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저자의 이야기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바로 목차로 들어가서 챕터 중에서 발췌도구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챕터는 당신의 식사를 바이오 해킹하라. 체중을 줄이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식사를 먼저 한번 해킹해 보라고 합니다. 나는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이상적인 성능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자 직접 몸을 해킹하며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건강과 감량에 관한 통념에 완전히 반대되는 과학적 다이어트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어떻게 버터를 더 많이 먹고 과일을 더 적게 먹으면서 몸도 기분도 전에 없이 좋아질 수 있을까? 네,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버터를 금기시하는데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이분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내가 아직 뚱보였던 무렵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있었다. 얼굴을 보면 얼굴 전체가 푸석푸석하게 부어서 이중턱의 턱선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민망하게도 남자 주제의 젖가슴이 불룩했는데 컵 크기가 날마다 들쑥날쑥했다. 모두 다 비만 탓에 나타나는 증상임은 분명했지만 왜 어떤 날은 심하고 어떤 날은 덜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고작 2, 3일 만에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씩 오르락 내리락 했고 허리에 들러붙은 스페어 타이어 크기도 늘었다 줄었다 했다. 이런 차이를 알아차린 후 나를 둘러싼 환경에 숨어있는 요인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집요하게 물어왔다. 만일 무언가 손의 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 밖에는 또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깨달았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 스페어 타이어, 이중턱, 퉁퉁 부은 피부, 불룩한 젖가슴을 유발하는 요인은 지방이 아니었다. 모두 염증 탓이었다. 염증 밑에 지방이 잔뜩 숨어 있기는 했지만 안티에이징 바이오 해커였던 나는 염증이 노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내 생명 활동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도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몇 년쯤 전부터는 조금만 걸어도 발에 물집이 잡히는 일이 잦았다. MBA 과정을 밟던 학교는 집에서 고작 400m 거리였는데 도중에 물집이 생겨서 쩔뚝거리며 강의실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정도였다. 심각했네요. 당신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정체. 조사 결과 물집은 만성 염증의 징후이며 머리가 멍해지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상은 뇌의 염증 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정신적, 신체적인 이상 증상의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마침내 염증을 해킹했을 때 살아생전 처음으로 발에 물집이 잡히는 일 없이 네팔과 티벳의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할 수 있었고 두뇌 활동도 더 활발해졌다. 염증은 병원체, 독소, 스트레스, 외상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고 부어오른다. 조직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염증이 필요하다. 역기를 들어 올렸을 때는 몸에 좋은 염증이 생겨서 부하가 걸린 근육을 회복시키고 손을 베어 피가 날 때는 백혈구가 모여들어 상처를 치료한다.
이를 급성 염증이라고 부르는데 당신도 상처가 나거나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몸이 부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염증이 만성화, 가로 열고 몇 개월이나 몇 년간 지속, 가로 닫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한번 상상해보라. 무릎 수술이나 치아 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염증이 심하면 건강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도 건강하지 않다. 오히려 대단히 위험하다. 수많은 조사를 통해 많은 병의 중심에는 심각한 염증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다.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은 미국인 전체 사망 원인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한국인은 약 50%입니다. 이런 병의 공통점은 염증이다. 염증은 여러 자가 면역 질환, 가로 열고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 아닌 몸 안의 장기나 조직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 가로 닫고 이나 일부 정신 강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나 역시 그랬지만 염증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뇌는 몸에 어디에 생긴 염증이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염증을 방치하면 몸에 통증이나 이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두뇌 활동이 둔해진다. 그렇다. 흐리멍텅한 머리와 반복되는 붓기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까닭은 이후에 발생할 더 심각한 문제의 위험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염증이 신체 능력뿐 아니라 두뇌 성능도 떨어뜨린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염증을 일으키는 걸까? 가공식품 탓에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염증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한 나는 항영양소에 대한 방대한 연구 자료를 찾아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으며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지는 물질로 장을 자극하여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거나 몸의 회복이나 해독 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그러면 몸은 다쳤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을 일으킨다. 게다가 장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 조각이나 세균이 혈류에 침투하는데 몸이 이 물질을 공격하려고 더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안타깝게도 서구식 식단에서 자주 먹는 가공식품에는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항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몸은 이 물질을 적으로 간주하여 염증성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꾸준히 만드는데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온몸에 방출되고 결국은 뇌까지 침투한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고 성능이 떨어져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보처럼 행동하게 된다. 심각하네요. 채소가 가진 자연 독소, 항영양소는 당신의 컨디션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극심한 식욕을 일으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체내 영양소를 빼앗아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다른 체계의 기능도 서서히 떨어뜨린다. 항영양소 섭취량이나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는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면역계가 몸의 중요한 기관을 공격하여 한층 심한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항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은 가능한 먹지 않고 면역계를 자극하는 식품은 완전히 끊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식품에 첨가된 방부제, 착색제, 농약 등 항영양소의 한 형태인 독소에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이 독소가 격렬한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두뇌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생활 속에 숨은 자연적인 항영양소에 대해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자연적인 독소는 식물과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보관할 때 생성되며 주로 식물이 동물이나 곤충, 미생물, 균류에 잡아먹히지 않고 번식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 식물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진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복잡한 방어 체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런 영양상의 지뢰를 잘 피하면 신체와 두뇌 기능 모두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고 완벽한 고성능 상태를 체감할 수 있다.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해두자면 인류는 수세대에 걸쳐 항영양소가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번성이다. 자연적인 항영양소에는 렉틴, 피트산, 옥산산염,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 등이 있다. 가짓과 채소가 두통, 관절통을 일으킨다. 단백질의 일종인 렉틴은 세포막을 둘러싼 당질과 결합하여 소장의 대사를 방해하고 장육모, 그러니까 소장 내벽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손가락 모양의 돌기를 말합니다. 그 장육모나 관절에 손상을 준다. 렉틴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르고
다양한 생물종에 존재하는데 모두 유해하거나 장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 삼는 종류는 관절을 굳게 하고 장을 자극하며 세균을 지나치게 늘리고 렙틴, 그러니까 렉이 아니라 랩입니다. 렙틴 저항성을 유발해 비만한 사람의 뇌가 포만 신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식물성 렉틴이다. 몇몇 항영양소는 여러 식물성,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콩류, 견과류, 곡류 등의 식물성 식품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렉틴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을 해칠 위험이 커지므로 렉틴 함량이 높은 그런 식품은 백해무익하다. 사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렉틴의 종류는 제각기 다르다. 자신에게 민감한 렉틴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종류라도 대량으로 먹으면 염증이 생겨서 머리가 멍해지거나 관절이 쑤시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편두통이 생긴다. 예를 들어 토마토, 가지, 피망, 감자 등 가짓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렉틴에는 많은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루머티스 관절염과 관련이 깊으며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다행히 렉틴 대부분은 열에 파괴되므로 가열하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다만 가짓과 채소를 포함한 몇몇 식품에는 열에 파괴되지 않는 렉틴이 들어있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는 렉틴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줄여서 렉틴이 일으키는 문제에서 멀어지게 한다. 2주간의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마치고 유지기에 들어간 후에는 렉틴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실험해봐도 좋다. 목표는 적응성과 에너지, 집중력이 최대화하도록 자기 체질에 맞춰 식단을 변형하는 것이다. 네,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의 몸은, 체질은 다 다르죠? 네. 이 다양성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채소의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머리를 둔하게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왜 나른해질까, 그리고 유기농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곰팡이를 줄여준다. 그리고 데이터는 기존의 상식과 정반대였다. 공복 호르몬을 해킹해라.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기억력이 월등하게 좋아진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해독기계로 만들고 살이 찔지 빠질지는 장내 세균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날씬균을 만들어준다. 통념을 철저히 배제한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하라가 이 챕터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챕터에서 발췌독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책이 상당히 좀 두툼해서 이 몸과 건강 그리고 음식과 다이어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나눌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나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공유하기, 그리고 구독하기는 저에게 늘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최강의 식사, 완전 무결 2주 다이어트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